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빨리 오르면서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뜻하는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라고요. 네, 최근에 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 상승세가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데요.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세가율은 53.9%로 1년 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리 인상 이후에 전세값이 급락하고 이역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작년 5월 50.8%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에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오르기 시작해서 작년 7월 50.9% 이후에 지난달까지 1년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가격이 상승하고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서겠죠. 네, 이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에 갭이 좁혀진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즉 매매 가격 상승폭보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1.75% 상승한 데 비해서 전세값은 3.1% 올라서 매매보다 전세값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이 구별로는 강북구의 전세가율이 62%로 가장 높았고요. 중랑구와 이제 금천구, 성북구, 관악구, 이제 은평구 등의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네.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이제 네. 과거에 성행했었던 그 갭 투자가 늘어날 거란 우려도 커졌다고요. 네, 이제 현재 이제 서울 전세값이 이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세값과 매매가 갭이 줄어든 틈을 타서 이제 앞으로 투자 목적으로 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면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이 차익만 있으면 되어서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높을수록 매수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 6월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약 7,500건에 달하고 이제 7월 거래량이 벌써 8,000건에 육박하는 등 이 거래량이 급증한 것도 최근 은행권의 어떤 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함께 전세값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 과거에 이제 집값 급등기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수하는 이 묻지마 갭 투자와는 아직은 이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네. 서울 아파트 갭 투자 비중은 2019년 6월에 최고 27%에 달했으나 이제 올해 초에는 10% 초반에서 한 자릿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 매수세 같은 경우는 이 전세 살던 사람들의 어떤 실거주 매수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정부가 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가 시행된다고 하면 이 과거의 묻지마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상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은행들 가계대출 억제 안간힘. 이 주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는데 네. 가계대출이 많이 걱정되긴 하는가 봅니다. 네,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흐름이고 실제로 시장금리도 내려가는 상황인데 주담대는 오히려 이제 은행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오늘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포인트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보증기관과 상관없이 이제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서 가계대출의 적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KB국민은행은 앞서서 지난달 3일과 18일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고요. 지금
이 지난달 네. 29일에도 갈아타기, 다주택자 주담대까지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일괄적으로 0.3%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7일에는 이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0.1%포인트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향 조정까지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한 달 보름 사이에 지금 5차례나 대출 금리가 오르는 셈이죠. 5차례나요. 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고 다른 은행들은 지금 대출 금리를 얼마나 네. 올리기로 한 겁니까? 이 신한은행 역시 이르면 오는 21일에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물 이하 금융채 금리를 지표로 삼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0.05%포인트 인상이 되고요. 신한은행도 앞서서 지난달 15일과 22일 은행채 금리를 올렸고 지난달 29일과 이달 7일, 16일에도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를 올려왔습니다. 네. 또 하나은행을 보면 오는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감면금리를 0.6%포인트, 전세대출의 감면금리를 0.2%포인트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금리를 축소했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이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주담대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떤 급격한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은행들이 어떤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지금 719조 9,100억 원인데 이게 지금 이달 들어서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4조 1천억 원 넘게 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규제 직전에 대출 막차를 타겠다라는 수요를 막겠다 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은행권 소식까지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꺾이는가 했더니 7개월 만에 3조 원 넘어선 전세 보증 사고. 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주춤하는 듯 했는데 네.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네, 집주인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이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3조 원 규모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월별 보증 사고 액수는 올해 2월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는데요. 7월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전세 보증금 이제 반환 보증 사고액은 3조 818억 원, 사고 건수로 14,250건이었는데요. 네. 월별 보증사고 액수를 보면 2월 약 6,400억 원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액수를 보이긴 했는데 7월에 다시 4,22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으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가량 증가를 했어요. 예.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허그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이 이 대위 변제액 같은 경우는 2조 4,177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6.5%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보증 사고 규모가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네. 일시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허그는 올해 상반기까지 어떤 만기가 돌아온 전세 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좀 더 낮아질 것으로 봤어요. 집값과 이제 전세값이 정점이었던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이 맺어진 이 전세 계약 만기가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된 것이다. 네. 이게 좀 만기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빌라 역전세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올해 7월의 경우에 전세 보증 잔액이 늘어서 보증 사고에 또한 증가한 것으로 허그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을 보면은 올해 4월과 5월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는데요. 이제 앞에 뉴스에서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건 상당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예. 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이 4월과 5월에 두 달간 72%로 같았고 6월에 71.6%에서 7월에 70%로 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와는 약간 다르게 이제 현재 빌라에서 전세가율이 높으면 좀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을 보면 서울에서는 여전히 강서구가 80.5%로 전세가율이 높았고요. 네. 금천구는 81%, 강동구가 78.4%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국 10년간 수출 증가율 중국 대만에 밀려
이 우리나라 수출이 주춤한 사이에 경쟁국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중국과 대만의 어떤 수출 증가세에 못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이제 경쟁협회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액은 2023년 6,322억 달러로 13% 증가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2023년 중국의 수출액은 약 3조 4,2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54% 증가했고요. 대만도 4,148억 달러로 36%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액은 중국의 4분의 1, 대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반면에 일본의 수출액은 7,168억 달러로 수출 증가액은 0.3%로 우리나라보다 낮았습니다. 네네. 그 결과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 점유율은 3%에서 2.7%로 하락을 했고요.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14.6%,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1.8%로 상승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일본은 3.1%로 하락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 이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역전을 당했다는 네.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겠죠. 맞습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주력 4대 수출 품목, 이제 전자기기와 자동차, 반도체, 기계 가운데서 전자기기와 자동차의 수출액이 이 각각 대만과 중국에 역전된 것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자기기 품목에서 2023년 대만의 수출액은 2,06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3년 대비 80.7% 증가했었는데요. 네. 반면 이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자기기 수출 증가율은 26.4%에 그쳤어요. 수출액 자체도 이제 대만에 추월을 당했고요. 네. 2013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크게 앞섰었는데 이 자동차 수출액이요. 2023년에 우리나라가 918억 달러, 중국이 1,92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의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이 자동차 산업에서 후발주자로 평가받는 중국의 절반에 그친 셈이 됐죠. 그러네요. 중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같은 기간 228% 증가한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6% 느는데 그친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전기체 메카로 떠오르면서 이제 이같이 격차가 또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이제 최근에 10년간을 보면은 이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에서 수출 경합도가 올랐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강력한 경쟁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경쟁구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